네, 세계보고 증시보고 1부 벌써 마지막 코너입니다. 마지막은 미국 주식 가이드 시간인데요. 우리 서개미분들을 위해서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입니다. 과연 어떤 종목을 발굴해 봐야 될지 오늘은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도 참 힘이 들었습니다. 네, 대표님, 그렇습니다. 오늘 장 좀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네, 일단 뭐 시장 자체가 지금 상황에서 뭐 계속 좀 약세장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부분이 아마 계속 시장을 좀 짓누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뭐 기준금리도 뭐 당연히 올라갈 것 같은데 과연 이제 자이언트 스텝 여부가 지금 어떻게 보면 더 시장에서 관심사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지금 5월 달 관련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6월 10일 정도에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때까지는 조금 더 지금 같은 이제 불안한 이제 변동성 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기준금리를 뭐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일시적인 충격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시장은 좀 더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해보고요. 만약 그냥 0.5포인트의 이제 빅스텝만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지부진한 게 아마 좀 더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이언트 스텝은 충격을 주겠지만 50bp는 그냥 지지부진하겠다라는 네네,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기대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줄이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기대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뭐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에 충격을 주는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70년대 이제 고 인플레이션을 잡았었던 게 이제 볼커 의장이 이제 잡았는데요. 네. 그때 하룻밤새에 3%를 올렸습니다. 기준금리를. 3%요? 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물론 미국이 경기 침체를 겪었지만 빠른 또 회복세를 보였다라는 걸 보면 그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 뭐 당연히 충격을 받긴 하겠지만 그 이후에 회복하는 속도가 좀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한 번은 시장에 좀 충격을 줘야 되지 않을까. 뭐 일부 연준 인사들도 뭐 계속 얘기 나오는 것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경제적인 충격은 뭐 일시적으로 있을 수도 있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니까 그런 것도 조금 유념해서 아마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연준은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 주식시장 영향을 주는 거에는 큰 신경을 또 쓰지 않는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과거에 그랬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잡았었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지금 원자재 가격 때문에 지금 많이 이제 물가 수준이 네. 올라가 있는데 그 향후에 지금 임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이만큼 될 거니까 내 임금을 이렇게 미리 올려달라라는 이제 요청 사항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업에서 이런 이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비용이 증가를 하면 또 소비자들한테 그걸 전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최근 들어 이제 소비자 이제 관련된 지표들이 그렇게 나쁘게 나오진 않지만 인플레이션을 감안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달리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비자 판매 지수가 뭐 8% 정도의 이제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8.3%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에 이런 이제 소비 관련된 부분이 좀 더 위축이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 경기가 지금보다 조금 더 침체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뭐 그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분위기니까 조금 더 시장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점검을 해주셨고요. 본격적으로 어려운 시장에서 좋은 종목을 잘 캐치해서 오늘도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주식 가이드 종목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의 종목은 온 세미컨덕터입니다. 네, 이름에서 바로 또 반도체라는 게 네. 붙어 있는데 사실 이 종목 자체는 되게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뭐 아시는 분들은 또 이제 반도체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아실 거고요. 네. 일단 차량용이나 전력용 반도체를 만드는 대표적인 그런 이제 반도체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모토로라라는 회사의 사업부로 있다가 이제 분사돼서 이제 상장이 된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내에도 생산 시설이 있는 회사입니다. 뭐 경기도 부천에 지금 국내 공장이 있는 그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익숙진 않지만 우리나라하고도 관계가 되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도체 설계에서 뭐 파운드리 서비스까지, 그러니까 설계에서 제작까지 전부 다 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전원 관리, 로직, 신호 체계, 뭐 IC 같은 뭐 다양한 반도체를 생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주력으로 생산하는 게 전력용 반도체,
그다음에 전장용 반도체가 최근에 이제 그 관련돼서 조금 이제 생산량이 좀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전력 관련 반도체 같은 경우 뭐 자동차나 신재생에너지 등 같은 분야에 이제 그 부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회사는 이제 세 개의 사업군으로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PSG라는 사업군 같은 경우는 이제 전력용 반도체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전체 매출의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제 ASG라는 이제 사업부가 있는데 아날로그나 논리 어플리케이션, 그다음에 ASIC 등의 이제 제품을 설계하고 생산하는 회사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ISG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CMOS, 그다음에 CCD와 같은 이미지 센서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이제 사업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ISG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그 이미지 센서다 보니까 자율주행이나 의료, 항공 관련된 분야에 씀씀이가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CCD나 뭐 CMOS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에서도 하고 뭐 소니에서도 하는데 뭐 그 회사하고 어떠냐라고 뭐 많이들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요. 삼성이나 이제 소니 같은 경우는 이제 휴대폰이나 아니면 뭐 노트북 같은 데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량용 이미지 센서의 뭐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용 이미지 센서 시장에 뭐 글로벌 점유율 62%로 1등하는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아다스에 들어가는 센싱용 부분은 시장 점유율이 8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전장용 부품에 상당한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이제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해서 뭐 테슬라나 현대, 벤츠 같은 회사 완성차 업체에 관련된 그 이미지 센서를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특히 이제 이 회사에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이유는 이제 타이틀에서도 나왔는데요. 시기라는 이제 새로운 반도체에 대해서 강점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이제 실리콘 카바나이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약자로 SiC라고 얘기합니다. 네. 탄화 규소 그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존에 이제 실리콘 반도체에 비해서 이제 외부 충격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 저항성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개선이 되어 있는 고효율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전압, 고열, 그다음에 또 낮은 EMI 같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고 장시간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반도체에 상당히 이제 적합한 그런 이제 소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리콘 반도체에 비해서 10배의 전압을 견딜 수가 있고요. 뭐 온도도 보통 이제 일반 실리콘 반도체는 뭐 100도가 조금 넘으면 조금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실리콘 카바나이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수백 도까지 열을 견딜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두께도 1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전장용이나 전장용에 상당히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 운행하는 동안에 많은 발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발열 부분을 어느 정도 받아도 뭐 그 구동에 큰 영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고전력을 필요로 하는 여러 분야에 지금 이 식 반도체가 많이 사용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국내 같은 경우는 뭐 얼마 전에 이제 SK가 이 식 반도체 하는 회사를 뭐 인수했다라는 것도 그만큼 향후의 성장성이 상당 부분 기대가 되는 그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그 세미컨덕터 같은 경우는 식 반도체에 대해서 설계, 제작, 그다음에 패키지 솔루션까지 그러니까 전반적 일괄적으로 다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식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도 뭐 글로벌에서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니까요. 향후에 이제 관련된 분야로도 이제 캐파가 계속 좀 확장될 걸로 기대되고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감안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반도체 공급난 앞서 코너에서도 짚어봤는데 내년까지는 뭐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호황이 유지될 거다라는 네, 그렇죠. 말들이 많잖아요. 네. 반도체 기업들 올해에도 좀 성장성을 이어갈 거다라는 말이 많은데 네. 우리 온세미컨덕터 실적이 좀 잘 찍히고 있겠죠? 네, 역시 뭐 반도체주라서 실적은 잘 나오고 네. 있습니다. 뭐 1분기 실적이 얼마 전에 나왔는데요. 뭐 작년 대비 지금 영업이익이 71%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영업이익이 상당 부분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프라이즈겠죠? 네, 서프라이즈죠. 네. 뭐 매출 같은 경우 이제 31% 증가한 19억 5천만 달러. 그다음에 주당 EPS도 1.22달러로 해서 작년 동기 대비
대비로 하면 249%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장 컨센서스에 비해서도 상당히 잘 나온 그런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아마 그 지금 PBR 기준으로도 이제 17배이기 때문에 뭐 미국 기업 중에서는 그렇게 PBR도 높지 않은 그런 기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계속 수급이 불안해지면서 차량용 반도체의 강점을 갖고 있는 온 세미컨덕터 같은 경우도 관련된 이제 생산 수량이나 그다음에 판매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매출이 상당히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자동차나 산업용 관련된 매출이 부분만 따로 떼서 42%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실적을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회사 가디언스 같은 경우도 올 실적이 계속 호조세가 진행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1분기 매출이 19억 5천 달러, 19억 5천만 달러였는데요. 2분기에도 지금 예상하는 게 19억 6천만 달러에서 20억 6천만 달러 사이에 매출이 나올 것이다. 그다음에 주당 EPS 같은 경우도 1.2에서 1.32달러 내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1분기보다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회사 측에서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금 얘기 드렸듯이 이제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계속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게 내년 아니면 지금 얘기로는 내후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렇게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에 관심을 가지시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온 세미컨덕터까지 실적도 잘 찍히고 2분기 가이던스도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대장주들 엔비디아나 AMD를 비롯해서 지금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고 이 온 세미컨덕터도 아직까지는 힘을 많이 쓰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서학개미 분들도 최근에 반도체주들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월가 증권사에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근데 이제 두 개가 종류가 좀 다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나 AMD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이제 팹리스다, 그러니까 생산을 안 하고 이제 설계만 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러니까 설계를 한 제품이 얼마나 잘 팔릴 것이냐라는 부분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작년에 많이 올랐었던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GPU에 대한 이제 사용처가 이제 증가를 한다. 특히 클라우드 관련 쪽으로 이제 사용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거보다는 암호화폐 관련된 채굴 관련돼서 수요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라는 게 아마 정확한 표현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후에 계속 지금 암호화폐에 대해서 채굴에 대한 규제가 증가를 하면서 지금 엔비디아의 이제 메모리 칩이, 그러니까 GPU 칩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좀 남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모자른 게 아니라 지금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단순하게 어떤 시장이 바뀐 게 아니라 실적 자체가 이제 부진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다시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려면 일단 실적이 개선되는 게 좀 눈에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과거에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됐지만 그 실적이 못 쫓아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종목들의 강세는 일단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들이 얼마만큼 받쳐주느냐를 보시고 아마 투자를 임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대신 이제 차량용 반도체 쪽 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부족분이 하루 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아마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두 개의 영역을 좀 다르게 생각을 해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온 세미컨덕터 종목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텐데 지금 주가가 시장 빠진 거에 대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빠지진 않았네요. 네, 그렇죠. 앞으로의 목표 주가 밴드라든지 앞으로 얼마까지는 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이제 애널리스트들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목표 주가를 내니까요. 목표 주가를 한 60에서 80달러 선으로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하면 70.69달러 정도 되는데요. 전일 종가가 이제 56달러 선이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25% 정도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차트상으로 봐도 최근에 옆으로 그냥 계속 행보를 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차트적으로도 크게 부담감이 없고요. 그리고 최근 주가 하락에도 비교적 견실하게 이제 주가가 이제 유지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좀 긍정적으로 삼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이제 한 달 동안에 지금 목표 주가를 보면 그 이전보다 한 17%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각 그 이제 하우스에서 이 목표 가격을 올린다라는 거는 향후에 그 시장 성장성이나 실적도 개선세가 아마 눈에 띄게 보일 것이다라는 기대가 반영된 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만약 최근 이제 시장이 좀 불안하긴 하지만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낙폭이 커지는 그런 날 저가 분할 매수 차원에서 접근하시는 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또 낱낱이 파헤쳐 주셨고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온 세미컨덕터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 평균 70달러대까지 잘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미국 주식 가이드는 여기까지고요. 금요일에 함께 하신 분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